업자가 아닙니다.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면서 객관성 무주택자들은 서두르지 마세요.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그 기회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은 불안과 초조와 긴장의 연속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8시 30분에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이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까지도 개최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하락 및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 등을 점검하고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는데요. 주요 논의사항은 글로벌 국내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외국인 주식채권 투자 동향, 금융기관 외화 건전성 평가를 논의를 했는데요. 자, 오늘 주식시장은 오전 9시 30분경 코스피는 2046.52포인트를 찍고 오전 11시부터 하락장이 이어졌죠. 장 종료 시에 1996.5포인트로 2000선이 붕괴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2000선이 붕괴될 우려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하루 31.1포인트 하락으로 1.53%가 떨어졌습니다. 코스닥도 오전 10시경 674.75포인트를 찍고 오전 11시부터 하락해 629.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하루 33.37포인트 하락으로 5.03%가 떨어졌습니다. 자, 증시와 채권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앞으로 한국 경제의 전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증시는요, 최근 증시의 변동성이 커져 코스피는 지금 22개월 만이죠. 지난 2017년 1월 2일 기준으로 해서 22개월 만에 1996.5포인트의 정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12개월이죠. 2017년 7월 16일 기준이니까 12개월 만에 629.7포인트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2017년도 말 2467포인트에서 오늘 2018년 10월 29일 현재 1996.5포인트니까요. 올해만 해도 주식시장 코스피는 19.1%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2017년도 말 798포인트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9월 29일 629.7포인트로 무려 21.1%가 하락을 했습니다. 참 엄청난 하락이죠. 코스피가 올해 19.1%, 코스닥은 21.1%가 올해 하락을 했네요. 자, 최근 코스피는 다른 아시아 신흥국에 비해 다소 높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2018년 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역시 한국은 올해 현재까지 19.1%가 하락했고요. 중국은 23.58%가 하락했습니다. 대만은 10.8% 하락, 태국은 7.1% 하락, 말레이시아는 6.3% 하락, 인도네시아는 9%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채권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채권의 경우는 금년 들어서 외국인 채권 자금이 순유입된 게 13조 3천억 원이 되었다가 9월 이후에 채권의 만기가 도래 등으로 소폭 순유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2018년 9월 1조 9천억 원
10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0.6조니까 6천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블랙시트 투표, 2017년 북 핵실험 때와 비교해 채권 자금의 순유출 규모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채권 자금은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9조 7천억 원, 그리고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7조 8천억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주식이 2000선이 무너졌습니다. 1996.5포인트로 2000선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지금 22개월 만에 2000선이 붕괴돼 가지고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이 올해만 빠진 게 무려 19.1%가 하락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급락하게 되면 개미 투자자들의 자산 가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가계 순자산 중 사실은 75%가 부동산인데요. 이렇게 주식이 가격이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지금 뭐 9.13 정책 이후에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도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약간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방은 지금 뭐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경북이라든가 울산 같은 것은 조선업과 중공업이 악재로 지금 10% 이상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주식시장은 물론 주택 가격까지 하락을 한다면 어쩌면 자산 디플레이션 시대가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거 무서운 이야기죠. 자산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자산 가치가 붕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기업들도 어렵다 보니까 지금 고용이 부진되고 있습니다. 고용 쇼크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특히 건설업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역시 건설 투자도 부진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많은 국민들이 호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소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소비가 촉진되지 않고 소비가 위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에 크나큰 타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산 디프레션이 온다면 주식이나 이런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또 거래가 급감한다면 당연히 경기 침체가 가속될 수가 있다. 바로 이것이 자산 디플레이션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금융권에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은 의무경매를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금융기관은 채권 회수를 다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융기관에서는 바로 뭐가 발생합니까? 부실 채권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전반에 신용경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시가 이렇게 가격이 하락한다면 기업에서도 자금 조달을 하는데 크나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식 가격이 하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역자산 효과가 발생하겠죠.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데 어찌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소비는 감소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올 겁니다. 장기 불황으로 간다는 거죠. 프로롱 리세션으로 간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주식시장이 2000선이 지금 오늘로 무너졌는데요. 그러나 2000선이 또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일시적인 회복, 이런 것을 우리는 기술적 반등이다 그러죠. 테크니컬 랠리라고 합니다. 테크니컬 랠리, 기술적인 반등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다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반등을 우리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지금 팔아도 엄청난 손실이 오거든요. 매도도 할 수 없고. 이제 사실은 어쩌면 손절매를 할 수 있는 타이밍도 놓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건데 참 개미 투자자들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리고 9.13 대책 이후에 지금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는 지금 가격이 하락세로 지금 탈바꿈을 했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다음 달 11월 30일 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시키고, 그렇게 되면 일반 은행에서도 대출금리가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계부채가 많은 사람들은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한계 가구, 한계 기업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긴축 통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앙은행이 말이죠, 긴축 통화를 한다는 것은 자산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화를 긴축 재정하는 것이죠. 돈을 안 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 과연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이냐.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을 선호하겠죠. 그러면 안전자산이 뭐 한동안은 아파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9.13 정책 이후로 아파트도 지금 보합세 및 가격이 하락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안전자산이 금이라든가 또는 달러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1달러에 114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환율 급등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되게 되면 1달러에 지난 2008년 그 금융위기 올 때 900원이었는데 그게 1600원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도 하락하고 부동산도 하락한다면 금하고 달러가 강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29일 주식시장 그런 시장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 한국 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늘 고맙고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